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제리아에서 프랑스 대사관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9월 2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니제리아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와 외교관들이 수시간 내에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군도 몇 주 몇 달 내에 수도 니아메에서 떠날 것이고 현재 니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도 이번 연도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니제리아에는 1,500명의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니제르 정부가 지난 8월 프랑스 대사를 추방 명령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거부한 채 대사관을 유지했습니다. 니제르 시민들은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지만 프랑스는 대사관 추방을 무시한 채 주변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니제르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고 프랑스는 자신들의 외교관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강경한 니제르 입장에 프랑스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 외의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일절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현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에게 합법적인 정부인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야만 프랑스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프랑스가 프랑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 공동체인 에코와스 국가들을 동원해서 군사 개입을 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대사관과 군대 철수는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무장 시민들의 비폭력 시위와 프랑스를 지지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프랑스는 대사관과 군대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시기가 좀 미묘한데 프랑스 마크롱이 철수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니제르는 프랑스 항공기에 대해 니제르 영공 내에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그 몇 시간 후 철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우선 자국민들을 니제르에서 철수시켰으며 대사관도 부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 군대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지율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었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대결에서 51대 42로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는 지지하지 않음이 56%, 지지함이 37%로 19%의 격차가 났습니다. 분야별로 좁혀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분야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64로 현 경제 상황에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의 격차입니다. 이 분야보다 더 불만이 많은 분야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23대 62%로 39%의 격차 차이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세부 사항을 보면 각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74%였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91%, 가솔린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8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도로는 미국 내의 구직 현황과 미국 경제의 호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평균 임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75%라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57%나 된다는 것은 현실과 보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확실히 미국 경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 벌써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0%나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또 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지율의 차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인가요?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자꾸 미국 프로레슬링이 생각납니다. 안 그러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시위인 동시에 인종주의에 대한 항의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사건은 6월 말 낭테리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17세의 나헬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경찰에 의하여 차를 멈춘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차를 움직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바로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나헬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의 폭력이 종종 문제가 되었고 그 폭력이 주로 이민자에게 행해지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국 시위는 나헬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는 경찰의 폭력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잘 알고 있지만 유럽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더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는 유럽에서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합니다. 2016년에는 24세의 아다마 트라오레가 경찰에게 체포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황상 경찰이 트라오레를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트라오레의 몸 상태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추모 시위가 7월에 있었는데 경찰은 시위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관용의 나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이슬람교를 모독한 만평을 옹호한 사회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색인종인 프랑스인 트라오레의 추모 시위는 불허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많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각종 인권단체와 이민 커뮤니티는 물론 프랑스 좌파 일부가 이번 시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좌파의 일부는 나헬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자코뱅지는 프랑스 좌파가 드디어 인종주의 경찰 폭력에 깨어 일어났다라는 표제를 달았습니다. 이 기사는 그만큼 프랑스 좌파가 사회 주변에 있는 소외된 소수에 대하여 침묵해 왔다는 것과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세력이 증가하는 현상과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럽 사회의 인종 갈등은 더 심해질 것만 같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낀 세력이 이제 자신들이 몰락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인종주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인종주의가 괴물처럼 커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